이제 저 때문에 이렇게 로드 FC의 엘보우라는 룰이 사라졌는데, 저 때문에 사라졌던 게 10년 만에 다시 부활을 했습니다. 왜 없어졌는지부터 이야기를 하면, 10년 전에 이제 나랑 이강희가 시합을 했지. 근데 이제 그때 엘보우 때문에 피도 많이 나고 출혈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TKO로 경기가 끝났어. 근데 이제 방송통신위원회라든가 아니면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 정문홍 대표님, 그리고 뭐 김대환 대표님은 아니었지만 뭐 해설위원님 등이 반발을 많이 했어. 너무 자극적이다. 너무 출혈도 많고 사람들이 보기에 거부감이 너무 심할 것 같다. 그리고 이 로드 FC 같은 경우는 스포츠를 추구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봤을 때, 아니면 애들이 있는 엄마 아빠들이 봤을 때 이게 너무 자극적인 거야. 엘보우란 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좀 룰을 없애자, 엘보우를 없애자 라고 해서 엘보가 사라진 거거든. 이제 다시, 근데 시대가 바뀌었잖아. 지금은 너무 자극적인 것들이 넘쳐나고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스포츠도 거기에 경향을 따라가는 것 같아. 그래서 조금 이 정도까지는 허용이 되지 않나 라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다 로드 FC, 뭐 UFC도 그렇고, 그리고 라이진도 그렇고, 이런 큰 단체들도 다 엘보우를 넣는 추세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아마 로드 FC도 우리나라가 아무리 보수적이고 많이 이제 이런 걸 많이 따진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까지 허용이 될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이 주최 측에서 엘보우를 허용을 한 게 아닌가, 이번부터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 근데 이강희전 때는 사실 내가 원래 저 때는 엘보우가 있었죠. 엘보우가 있었는데 내가 왜 엘보우 작전을 갖고 들고 나왔냐면은, 광희 같은 경우는 짧은 거리에서 나보다 리치도 짧고 키도 약간 그렇게 차이 나진 않지만 약간 작단 말이야. 근데 이 짧은 거리에서 나보다 조금 더, 나는 먼 거리에서 치는 걸 좋아하는데 광희는 이렇게 남 들어와서 난타전 하는 걸 잘한단 말이야. 근데 난타전을 했을 때 내가 항상 지는 거지. 그러니까 스텝을 한정없이 3라운드 동안 뛸 수 없고, 이 거리에서 내가 같이 광희랑 같이 난타전을 한다고 했을 때 내가 너무 불리한 거지. 그래서 들고 나온 게 엘보우였어. 왜냐면 엘보우는 짧은 거리에서 나오지만 이 뼈나 이런 게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한 대 맞으면 사실 바로 KO가 나올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사실 이 작전이 주요했지. 광희는 어떻게든 나한테 들고 와서 난타전을 하려고 했었고, 나는 그 거리에서 어차피 싸울 건데 뭘 들고 싸우러 나가냐. 그때 그래서 엘보우를 들고 나갔던 거지. 근데 그 엘보우가 광희의 쇼특보다 훨씬 셌던 거지. 그래서 그 작전이 주요해서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거지. 다른 선수들도 저때 당시에 엘보를 많이 썼나요? 기억은 사실 잘 안 나. 그러니까 엘보우를 나만큼 잘 활용했던 선수는 없었던 것 같아. 근데 이게 뭐 내 자랑처럼 들리겠지만 그런 건 아니고, 나는 완전히 이 작전만 들고 나왔어. 이거 아니면은 내가 진다라고 생각하고 들고 나왔기 때문에 엄청나게 이것만 연습을 했지. 근데 이제 다른 선수들은 그렇게 엘보우에 대한 큰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못 느꼈던 것 같아. 근데 이 짧은 거리에서의 엘보우가 주먹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이제 다른 선수들은 알았지만 그걸 쓰지를 못했던 거지. 그러니까 사용하기까지는 오래 걸리니까. 근데 이제 나는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엄청나게 연습을 했었지, 그때 당시에는. 엘보라는 기술의 단점이 있나요? 말씀만 들어보면 쇼툭보다도 훨씬 강하고 뼈도 단단하니까 한 번에 큰 데미지를 줄 수 있는데, 나랑 광희전의 경기를 보면 알겠지만 경기가 계속 끊겨, 중간중간. 왜냐면 출혈이 심해서. 이게 출혈이 커팅이 잘 나거든. 여기가 아무래도 날카롭잖아. 그래서 짧게 치기 때문에 잘 찢어진단 말이야, 이런 데가. 그래서 뭐 눈가, 이마 이런 데 잘 찢어져. 그러면 계속 중간 시합이 끊기잖아. 그러니까 약간 맥락이 끊길 수도 있지, 시합이. 엘보라는 룰이 이제 3월 장충대회부터 생기는데 선수들마다 좀 스타일의 변화가 생길 수도 있나요? 만약에 똑같은 조건의 선수들이 싸운다고 한다면, 똑같이 엘보를 연습해서 싸운다고 한다면, 극강의 타격을 잘 못하는 선수들이 갑자기 엘보를 들고 나오는 건 좀 힘들 것 같고, 타격을 좀 잘하는데 엘보를 얹혀서 쓰기에는 훨씬 좋은 기술이지. 그리고 극강의 레슬러들이 한번 택다운을 시켜서 파운딩을 잘 못 치는 경우가 많아. 근데 거기에 엘보는 사실 더 때리기가 쉽잖아. 맞기도 훨씬 막아도 데미지가 오는 거기 때문에 극강의 타격가들이나 극강의 레슬러들한테는 완벽한 무기가 되겠지. 그러면 이번 시합에서 누가 엘보를 가장 잘 쓸 것 같은지? 사실 엘보우 같은 경우는 신장이 긴 사람들이 유리해. 그러니까 신장이 큰 사람들이. 왜냐면 작은 사람들이 큰 사람한테 엘보를 어떻게 때려.
얘가 거리가 닿질 않는단 말이야. 위에서 밑으로 엘보우를 때리기 쉽단 말이야. 나랑 광희도 그랬어. 나보다 광희가 조금 더 작기 때문에 내가 엘보우를 치기가 너무 편한 거지. 그래서 뭐 존 존스, 뭐 UFC를 예를 들면 존 존스나 이런 애들이 엘보우를 잘 쓰잖아. 레슬링도 잘하는 것도 있지만 이 신장에서 나오는 파워도 무시를 못하기 때문에 훨씬 쓰기 쉽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김태인, 황인수 이런 선수들이 아마 이 엘보우를 갖고 나오면 훨씬 좋을 거야. 황인수도 마찬가지고 임동환이 더 작잖아, 황인수보다. 근데 황인수는 또 나랑 비슷하게 아웃복서야. 멀리서 야금야금 상대방을 갉아먹는 스타일이야. 그럼 상대방은 점점 붙으려고 할 거 아니야? 그럼 상대방 붙으려고 하면 나도 마찬가지였잖아. 광희가 나를 붙으려고 때리려고 해, 붙어서. 그럼 나는 그때 엘보우를 들고 나온 거지. 여기서 도망가지 않고 같이 엘보우로 받아쳐주는 거야. 이러면 황인수한테는 엄청 좋은 무기가 될 거야, 아마. 김태인도 마찬가지야. 김태인도 타이슨보다 크잖아. 크린치, 또 태인이 같은 경우는 크린치를 잘해. 저번 경기에서도, 저번 이제 일본 라이징 가서도 이걸 조금 쓰긴 썼었어. 크린치 상황에서 엘보우, 그래서 다시 언더훅. 크린치 뭐 나는 이렇게 바깥쪽으로 파였어. 바깥쪽으로 파이면 엘보우를 까고 다시 언더훅을 파고, 이런 것들을 많이 썼었단 말이야. 저번 경기 때 아마 태인이가 이번 경기에서도 충분히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조금 신장이 긴 선수들이 유리하다. 그리고 타격을 잘하는 선수들, 아니면 극강의 레슬러들, 만약에 택다운을 시켜놓은 상황에서는 레슬러들이 유리하다, 뭐 그렇게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사진을 보여준 이유는 어설프게 레슬링을 하는 애들이 있어. 선수들이 있어. 그러니까 태클은 쳐놓는데 넘기지를 못하거나 그냥 시도만 하거나, 레슬러들은, 극강의 레슬러들은 상대방의 타이밍에 맞춰서 완벽하게 태클을 해야 돼. 근데 그러지 못하고 상대방이 어느 정도 방어를 하면 질질 끌려가서 크린치까지 몰아넣는 경우가 생겨. 초반에 단체들이 많이 이런 걸 허용을 하는 게, 어설프게 태클을 하니까 선수들이 여기서 찍는 엘보우들이 많이 나왔었어. 그래서 태클을 못하게 만들고 상대방이 KO가 되는 경우까지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마 어설프게 태클을 거거나 어설프게 레슬링 하는 선수들한테는 조금 안 좋을 수도 있어. 약보다는 해가 될 수도 있고, 타격가들한테는 오히려 어설프게 레슬링 하는 선수를 만나면 또 이게 하나의 무기가 될 수도 있지. 아마 이제 10년 전이랑 조금 다르게 본다면, 10년 전에는 타격에서만 엘보가 됐어. 근데 지금은 타격과 그라운드 모두 엘보가 되기 때문에 또 아마 그때랑 지금이랑 또 달라지지 않을까. 아마 초반에는 로드FC에서도 그라운드 상황에서 엘보가 많이 나올 거야. 스탠딩에서 엘보를 쓰는 것보다 그라운드에서 엘보를 쓰는 게 훨씬 쉽기 때문에. 엘보우 룰이 추가가 된 게 대회사 입장에서는 또 고려해야 될 점이 또 있을까요? 대회사 입장에서 엘보를 추가를 한 이유는, 로드FC 같은 경우도 그렇고 솔직히 우리 같은 경우도 그렇고, 시합을 수비적이고 재는 선수들보다 공격적이고 더 때리려고 하는 선수들을 더 점수를 주게 되고, 그런 선수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잖아. 로드FC도 마찬가지인 거야. 로드FC도 더 공격적인 경기를 만들고 더 재미있는 경기를 만들고, 사람들이 봤을 때 오 재밌다, 그런 경기들을 만들기 위해서 엘보를 선택을 한 거란 말이야. 왜냐면 이거는 한 방에 경기가 끝날 수 있는 무기가 되는 거고, 선수들한테는. 그리고 백스텝을 하면서 엘보를 치는 경우는 없어. 백스텝을 하면서 엘보를 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전진 스텝을 하면서 엘보를 쳐야 돼. 엘보라는 무기는 그래. 엘보를 때리기 위해서 강력하게 레슬링을 들어가서 태클을 한다거나, 아니면 엘보를 때리기 위해서 전진 스텝을 밟아서 상대방의 거리에 들어간다던가, 그러니까 이런 공격적인 경기를 만들기 위해서 로드FC가 채택을 한 것 같아요. 이제 그럼으로써 대회사에서 늘어나는 거는 뭐 출혈로 인한 TKO가 많이 늘어날 거고, 당연히 뭐 그냥 직관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피가 이렇게 찢어지는 상황이 많이 생기잖아. 이제 찢어진 거를 좀 빨리 지혈을 하고 다시 시합을 재개할 수 있도록 준비가 또 필요할 거고, 조금 자극적인 상황들이 많이 연출이 되겠지, 사람들이 볼 때. 이제 뭐 그런 것들을 어차피 유도하고 재밌는 시합을 만들기 위해서 시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대회사에서 좀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길 것 같다. 처음에 UFC는 지금 로드FC랑 똑같았지. 처음에 UFC도 수평 엘보를 허용을 하고 수직 엘보는 허용을 하지 않았어. 당연히 선수들의 부상 문제도 있을 거고, 치명상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수직 엘보를 허용을 하지 않았을 거야. 근데 로드FC도 수평 엘보만 허용을 하고 수직 엘보만 허용을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어. 선수들의 그런 부상 문제 때문에. 나는 로드FC도 결국 UFC처럼 룰이 바뀔 거라고 생각은 해. 왜냐하면 수직과 수평의 이 경계선이 애매모호하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딱 이렇게 보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원을 놓고 시계가 있다고 치면, 시계를 놓고 치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를 수평으로 볼 거냐, 무조건 3시, 9시만 수평으로 볼 거냐. 근데 지금 봐봐. 지금 이거 지금 내 사진조차도 3시부터 9시가 아니야. 2시에서 나온 엘보우야. 그럼 이것도 수평으로 봐.
그러면 한시로 해서 나오는 거는 이것도 수평으로 한시에서 나와. 내 시합을 보면 한시에서 나오는 것도 있어. 그럼 그것도 수평으로 볼 거냐. 그리고 수직이 엘보는 안 된다고 했어. 그러면 그 수직이 이 수직이잖아. 그럼 이걸 말하잖아.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할 거야? 이건 또 반칙이야? 이걸 한다고 해서 뭐 상대방이 불구하다거나 척추 손상이 오진 않잖아. 이 엘보는 어디까지가 수평이고 어디까지가 수직인가 애매해. 만약에 왼손으로 친다 그러면 10시부터 뭐 7시부터 1시를 때려. 뭐 이것도 수직으로 볼 거야, 수평으로 볼 거야. 그러니까 이런 선이 애매모호하단 말이야. 처음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근데 이런 선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선수들한테 조금 더 명확하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허용이 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가 허용이 안 된다는 걸 조금 더 정확하게 발표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결국 거치다 보니까 UFC도 결국에는 수직 엘보를 허용을 하게 됐어. 그러니까 아마 이런 것들이 그러면 이제 정확히 시합 때 저번에 양지용과 김추 사건처럼 안 본 사이에 버팅이 나잖아. 아무도 못 보잖아. 컴퓨터만 본 거야 이건. 그러면 이런 상황이 또 생길 거야. 아마 12시에서 때렸는지 1시에서 때렸는지가 명확하지가 않은 상황이 생긴단 말이야. 그걸 못 본 사람도 생길 거고. 또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결국 나중에는 수직 엘보가 허용이 될 것 같은데 우선 이런 문제들을 대회사에서 어떻게 심판들과 논의를 해서 만들지가 많이 조금 고민이 될 것 같아. 이게 뭐 문제점도 있고 장점도 많이 있지만 문제점도 있지만 로드FC에서는 이제 공격적인 조금 더 열심히 공격을 하고 좀 더 많이 때리는 그리고 좀 더 전진 스텝을 하는 선수들을 위해서 그런 경기를 하는 선수들이 주목받는 시합 그리고 많은 관객들이 재밌는 시합을 보기 위해서 이 대회사를 만들고 또 엘보를 허용하고 그런 이유들이 있잖아. 그래서 이런 룰들이 잘 정립이 돼서 앞으로 재밌는 경기 선수들이 준비해서 해줬으면 좋겠고 엘보는 또 하나의 엄청난 무기들이란 말이야. 엄청난 무기가 웬만한 주먹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공격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잘 준비해서 이번 로드FC 3월 대회 때 이 엘보 연습을 많이 해서 시합 선수들이 나왔으면 좋겠어. 화이팅!